자, 오늘은 조건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래밍의 뼈대를 구성하는 이야기 중에서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뭘 배웠나 볼까요? 이제 한 3주 정도쯤 배웠는데, 우리가 배운 거를 요약하면 저렇게 됩니다. 계산하는 거 배웠고요. 출력하는 거 배웠고, 입력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계산은 다 배웠습니다.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을 배웠는데,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계산은 뭐 아주 조금 아주 약간 남아있긴 한데, 뭐 쉬프트 연산 뭐 이런 게 남아있긴 한데 별로 쓸 일이 없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볼 것들 중에서는 아마 거의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거는 다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문법을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요. 지금 저렇게 계산하는 거 있고, 뭐 입력하는 거 있고, 출력하는 거 있고, 두 개가 더 남아 있어요. 그 두 개가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조건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반복입니다. 요 5가지가 프로그래밍 문법의 어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뼈대입니다. 계산, 출력, 입력, 조건, 반복. 그러니까 우리는 그 5개 중에서 3개 배운 거고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1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클래스, 다룰 수 있는 타입, 다룰 수 있는 자료 종류에는 숫자가 있었고, 논리형, true or false가 있는, 그 다음에 문자열형, string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이 있었고, 각각 연산자의 종류가 이렇게 됐었고, 산술연산은 숫자를 넣어서 숫자가 나오는, 비교연산은 숫자를 넣어서 논리가 나오는, 논리연산은 논리를 넣어서 논리가 나오는. 물론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 논리연산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면 좋고, 이렇게 뼈대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걸로만 해보면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네. 나는 그거밖에 안 시킬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아무 때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요. 그냥 계속 또 먹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물론 난 아닌데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졸리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졸리면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 잤으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꽤 많은 부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은 일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근데 컴퓨터가 밥을 먹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러진 않겠죠.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들 중에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95점 미만이면 화면에 A0를 출력해라. 여러분들 성적표 보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약수가 좀 더 수학적으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라면은 그 숫자는 소수라고 하자. 조건이죠. 이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면 소수라고 이름을 하자. 10점 이상이고 95점 미만이면 A0를 출력하자. 입력받은 pH가 만약에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출력하자. 뭐 예를 들면 오늘 밖에 황사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걸 이렇게 4단계로 나누죠. 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렇게 나눕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은 뭐 매우 나쁨이라고 하자.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부터 얼마 미만이면은 뭐 좋음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행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문법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맛을 보았었습니다. 그죠?
자, 조건문 첫 번째 if입니다. 예, if라고 쓰고 우리가 if라고 읽습니다. 예, 뭐 영어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 if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if 한 칸 띄고 여기 한 칸 띄어야 됩니다. if 한 칸 띄고 조건문 땡땡. 조건문과 땡땡 사이는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예,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실행문 1, 실행문 2 뭐 점점점 적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요걸 우리가 들여쓰기라고 부릅니다. 몇 칸 이렇게 안쪽으로 쓰는 걸 우리가 들여쓰기라고 부르고요. 그 뭐 아래 한글, 뭐 MS 워드 뭐 이런 데 다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들여쓰기라고 하고요. 여긴 들여쓰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들여쓰기가 안 돼 있네요. 예, 라고 하면은 이 구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조건문을 판별해 봐서 이 조건문의 결과가 true이면, 예, 이 조건문의 답은 논리형 답으로 나오는 것이 좋고, 예, 논리형 답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true라면 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실행합니다. 예, 들여쓰기 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false이면, 조건문이 false이면 들여쓰기 된 문장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고등학교나 이럴 때 이렇게 순서도 같은 거 그리는 거 본 적 있나요? 플로우 차트 혹은 순서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고등학교 정보 시간에 다루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순서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되죠. 예, 뭐 이것이 맞는가? 라고 물어보아서, 예, 만약에 이것이 yes이면, 예, true 혹은 뭐 true이면 뭐 이런 것들을 주르륵 실행합니다. 예, 주르륵 실행합니다. 예, no이면, 예, no이면 이런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예, 뭐 이렇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비춰보면은 여기가 지금 조건문에 해당하고 여기가 실행 1, 실행 2, 그 다음에 저기에 적힌 그냥 실행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문을 계산해 보아서 true가 나왔으면 저 들여쓰기 해놓은 실행문 1, 실행문 2를 실행하고 그 다음 그냥 쭉쭉쭉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실행문을 그 다음 실행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조건문이 만약에 거짓이면, false이면 요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걸 건너뛰고 그 다음 들여쓰기가 안 된 문장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요 실행문은, 예, 그래서 요게 마치 하나의 블럭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요게 하나의 블럭이어서, 예, 조건문이 맞으면 요 블럭 안에 있는 걸 실행하고 맞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고, 그래서 요 블럭 계산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예, 참고로 그래서 그러니까 요 블럭을 블럭을 구별하는 기준이 그래서 뭐냐면은 들여쓰기입니다. 예, 몇 칸 들였으면, 예, 그러니까 들여쓰기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파이썬에서는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다른 언어는 들여쓰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배울 포트란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and if라고 써요. 예, 그래서 얘가 if부터 시작해서 and if까지가 하나의 블럭입니다. 예, 포트란은 이렇게 하고요. C는 어떻게 하냐면, 예, 뭐 여기 땡땡 없지만 뭐 그런 거 그냥 디테일한 거 빼고 중괄호를 열고 여기 중괄호를 닫습니다. 예, 이래서 if 블럭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그걸 구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예, C는 이렇게 하고 뭐 포트란은 and if라는 문장을 쓰고, 예, 파이썬은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예. 그래서, 예, 조건문의 답은 논리형으로 나오는 것이 좋고 조건문 끝에는 반드시 콜론을 붙이고, 이거 콜론 안 붙이면 에러 납니다. 예,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맨 처음 짤 때 꽤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끝에 콜론 잘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은 몇 칸 들여쓰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문에도 블록이 있고요. 우리가 다음 몇 주 정도 지나서 배우겠지만 반복문이라는 것에도 블록이 있습니다. 정해진 구간을 계속 반복하는, 예, 거기도
파이썬은 들여쓰기로 구별합니다. 그걸 들여쓰기 되어 있는 요만큼을 우리가 하나의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예제입니다. 자, 키보드로 입력을 받네요. 인풋이 써 있는 거 보니까, 그죠? Enter the pH value 하고 화면에 출력한 다음에 값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플롯 타입으로, 실수형 타입으로 변환해서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입니다. pH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만약 if가 붙었으니까 이제 블럭이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블럭이냐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요게 지금 요 세 줄이 하나의 if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H가 7.0보다 작으면 요 다음 두 줄을 실행합니다. print pH %f is acidic, acidic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pH 몇은 산성이야 라고 pH 값을 출력해주고 여기서부터 입력받은 pH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please take care, 조심해 라는 요 두 줄의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done 이라는 문장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뭐 7 미만의 숫자, 뭐 6.5, 3.0 이런 숫자를 입력했으면은 요 세 줄의 문장을 출력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가 7보다 커, 그러면은 이 블럭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들여쓰기 안 된 그 문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print done 하고 한 줄이 실행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이디어를 열어서 new 파일을 해서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연 다음에 요 다섯 줄을 입력하고 소스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키보드에다가 7.0보다 작은 숫자, 7.0보다 큰 숫자를 각각 입력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다 잘 되나요? 자, 그 소스 코드를 읽을 때는 여기 보세요. 소스 코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라인 바이 라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라인 바이 라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봅니다. 그렇게 읽어버릇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쓱 보고 얘는 이런 일을 하겠군 이라고 이렇게 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에러를 잡아낼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읽을 때는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첫 번째 줄 입력받아서 출력한 다음에 입력받아서 플롯으로 번역해서 pH에다 대입하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자 만약에 pH가 7보다 작으면 6을 입력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pH가 7보다 작은가 true. 그러니까 if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문장을 출력하고 요 다음도 같은 블록 안에 있으니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요 블럭이 끝났지만 그래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쭉쭉쭉 계속 코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pH를 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8을 입력해서 7보다 크면 이 문장은 false.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if 블럭 여기서 시작해서 쉽게 생각하면 들여쓰기가 끝난 문장을 여기서부터 쭉 찾아가면 됩니다. 없네요, 그죠? 들여쓰기 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print done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단위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조금 잘 저지르는 실수예요. 이렇게 덩어리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덩어리로 보면 안 돼요. 줄 단위로. 프로그램을 줄 단위로 소스 코드를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 if 문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심심하죠? 조건에 맞으면 하라는 건 있는데 조건에 안 맞으면 아무것도만 안 하기만 하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합니다.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lse라고 부릅니다. 조건에 맞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구조는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if 조건문 땡땡 그러면 실행문 1, 실행문 2, 점점점점점 이 안에 있는 요 블럭에 따라서 실행을 할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런데 들여쓰기가 없어졌습니다. 들여쓰기 없어지고 i에 맞추어서 2를 적습니다. 예, 들여쓰기 요 else는 들여쓰기를 하면 안 돼요. 예, 들여쓰기 하지 않고 요 i에 맞추어서 else 땡땡 여기 else에 땡땡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건문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요 문장이 false이면 else 밑에 있는 블럭을 실행합니다. 예, 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else 요랑 구조는 정확하게 같고요. 예, 요 들여쓰기와 요 들여쓰기도 같게 맞추세요. 예, 같게 맞추세요. 여기는 2칸, 저기는 3칸.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버릇을 들여.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if 안에다가 if 막 또 넣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들여쓰기가 여러 번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정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나는 몇 칸씩 띄겠다 라는 규칙을 잘 정해서 예, else 땡땡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또 들여쓰기만큼 된 요 블럭이 조건문이 false일 경우에 예,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실행문은 요 if 블럭이 다 끝났죠? if 블럭 다 끝나고 나서 그냥 그 다음 요 참이면 요걸 실행하고 거짓이면 이걸 실행하고 그래서 if 블럭 끝나고 나면 예, 요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 이거, 거짓이면 이거,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른 행동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하는 문장이 요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짭니다. 앞에 있는 예제에다가 조금 2줄 붙인 겁니다. 예, 2줄 붙여보면 됩니다. 붙이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받아서 만약에 7보다 작으면 ACD하고 please take care 라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i랑 e랑 같은 블럭에 맞추어 놓고 else 해놓으면 얘는 ph가 만약에 7보다 작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작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크거나 같으면이 되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나마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and 붙이고 and 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true, false로 나오는 예, 그런 문장을 여기다 써놓을 텐데 그래서 else는 뭐냐면 얘의 정반대되는 경우 얘 빼고 나머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h가 7보다 작은 것이 false이면 문장으로 쓰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풀면 ph가 7보다 크거나 같으면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장을 실행할 거냐면 여기다 한 줄을 적어놨습니다. print pH% is either neutral or alkaline. 예, 7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으니까 예, 크면 알카라인이고 같으면 중성일 테니까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print done 하면 됩니다. 이 2줄을 추가해서 또 어떻게 행동하나 테스트 해볼까요? 예상한 대로 잘 작동하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거나 소스 코드를 짤 때 맨 처음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컴퓨터 뚜껑을 열고 이렇게 파이썬 창을 연다가 아니라 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 만약에 pH가 7보다 큰가 물어봐서 yes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예, 무엇 문장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을 또 출력해야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림이 똑같이 이것과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거짓이면 이렇게 출력하라고 해야지 예, 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다 끝나면 다음에 예, 이렇게 해야지 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작동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단순한 코딩 기술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사람의 언어,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코딩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기술입니다, 사실은. 네, 그냥 그 언어에 맞게 하는 거고요. 문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했었죠? 그 가수,
그룹 BTS가 뭐 UN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랩몬스터가 직접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가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연설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문장과 메시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예, 그거를 영어로 쓰고 번역하는 것도 물론 기술을 배워야 되겠지만, 영어를 잘 알아야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예,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일이냐 아니면은 메시지를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 어떤 걸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해내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단계가 거쳐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컴퓨터 언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꼭 이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런 이렇게 딱딱한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수도 코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의사 코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의사가 그 닥터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네, 가짜 코드.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말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써놓고 나서 그거를 컴퓨터 언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제 생각에는 여기 넘어가면 코딩이라고 부르면 적당할 것 같고, 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얘를 저렇게 번역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yes or no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네? 그러면은 if를 써볼까? 그 다음에 if 맞으면 뭐 실행해야 되지? 이거를 요 if 블럭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실행해야 되는 거는 else 블럭 안에다 집어넣고, 다 끝나고 해야 되는 일은 이제 if 블럭 끝내고 나서 넣어놓으면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내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주에 우리 과제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이 뭐 답이었을 겁니다. 그죠? 키보드로 first number 입력받아서 플롯으로 번역하고 second number 입력받아서 플롯으로 번역한 다음에 전 연산을 곱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문장을 써서 물어보겠죠?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이걸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그걸 C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만약에 C가 진짜 A 곱하기 B랑 같으면은 print your answer is correct. 요게 이제 지난 시간의 정답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살짝 하나 더 넣은다면은 점수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틀리면 빵점, 맞으면 100점.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첫 줄에다가 기본 점수 스코어는 0이라고 넣은 거죠. 스코어는 0이라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놓고 그 다음에 맞았어. 맞았으면 한 번 더 해야 되죠. 점수를 100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 문장을 넣었네요. 축약 연산자 라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스코어 더하기 는 100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100. 조금 낯선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써주면 스코어 더하기 는 100이라고 썼고요. 얘는 뭐랑 같냐면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100 해가지고 만약에 문장이 맞았어. 요게 걸렸어. 그러면 같은 블럭 안에 있으니까 출력하고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현재 스코어가 0이 있는데 그 스코어 0에다가 더하기 100을 하니까 100이 되죠. 그러니까 우변의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스코어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이름표 재활용. 그래서 스코어가 100을 가리키게 되겠죠. 틀렸으면 요 문장을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틀린 것도 안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 틀리면 요 한 줄을 출력합니다. Your answer is wrong. 그리고 점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 빵점으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요 if 블럭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뭘 출력해 주냐면은 지금 너 점수는 그래서 몇 점이야? 라고 출력을 해준다면 맞았으면 맞았어 라고 하고 100점이 나올 것이고 틀렸으면 틀렸어 하고 빵점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맞건 틀리건 간에 점수를 출력할 거니까 그 점수가 내용이 다를 뿐이지 점수 자체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점수를 출력하는 문장은 if 바깥쪽에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짤 수 있냐면은 이렇게 짤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짜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프린트 문장을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 else 블럭에다가 넣고 if 블럭에다 넣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프린트 문장을 if 블럭 안에 넣어서 print your score is 1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else 블럭 안에다가 프린트 문장을 집어넣어서 프린트 your score is zero 하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뺀 이유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스코어는 점수니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스코어를 모아서 평균 낼 수도 있고, 뭐 더하기 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문장 안에다가 넣어서 스트링으로 그냥 your score is 100, your score is 0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걔를 이렇게 어떤 값으로, 변수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걔는 스코어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점수를 스코어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첫 번째 해놨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점수만 바뀌는 거고, 점수만 바뀐다면 요 똑같은 문장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예. 프로그래밍을 짤 때 대원칙입니다. 절대 never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마세요. never 절대. 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마세요. 예. 두 번 똑같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번만 써주는 걸로 예, 막 머리를 써서 왜 그러냐면 뭐 아주 심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다가 예, 나중에 봤는데 오타를 쳤어. 스코어를 SCORE로 써야 되는데 SOCRE로 썼다 씁시다. 고쳐야 되잖아. 예, 근데 만약에 이걸 똑같은 문장을 두 개 썼으면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네. 이러면 반드시 어디선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이 나중에 발견하지 못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건 반드시 한 번만 쓰고 반복을 피하도록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짜면은 아주 좋은 방식의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과제에다가 조금 더 첨가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이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코어 제로 하고 입력받고 입력받아서 맞았어? 그러면 출력하고 스코어를 100을 만든 다음에 else 블럭은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else 블럭은 건너뛸 겁니다. else 블럭 건너뛰고 이 문장을 출력합니다. Your score is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 제로인데 입력받아서 비교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이 블럭은 볼 것도 없습니다. 쭉 내려갔는데 else 블럭이 있네. else 블럭은 조건문이 틀렸을 때 출력해야 되니까 얘를 만나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Your score is wrong. 제로를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출력합니다. Your score is score. 스코어 맨 처음에 0이라고 만들고 나서 바꾼 적이 없죠. 그러니까 0을 출력할 겁니다. 답이 틀렸으면은 지금 요 플로우에서 스코어를 바꾼 적이 없었죠. 답이 틀렸으면은 바로 else 블럭으로 갈 테니까 나는 스코어라는 변수를 바꾼 적이 없을 테니까 제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일찍 끝났네 오늘? 네. 일찍 끝난 날도 있어야지. 늦게 끝날 날도 있었고. 자, 오늘 숙제는 뭐냐면은 자 키보드로 두 수를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대소관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없다고 칩니다. 이게 예제입니다. Enter the first number에서 5.7을 입력하고 Enter the second number에서 4.3을 입력했으면 5.7이 greater than 4.3, 5.7이 4.3보다 크다라는 문장을 출력하면 되고 처음 입력했는데 6이 됐고 그 다음에는 9.7을 입력했으면 문장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의 구조로 출력을 하고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greater 혹은 smaller를 출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입력한 게 크면 greater than, 첫 번째 입력한 게 작으면 smaller than으로 맞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equal 이거 없습니다. equal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키보드로 도시의 인구와 면적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구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인구 밀도 값에 따라서 다음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십시오. 첫 번째 조건은 만약에 인구 밀도가 100명 이상이고 500명 미만이면 인구 밀도 값을 출력하게 합니다. 사실 인구 밀도가 단위가 명이면 안 되죠. 명, 퍼, 단위 면적 해야 될 텐데 그냥 여기 할 때 우리 단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구 밀도 그냥 숫자로 칩시다. 인구 밀도가 100 이상 500 미만이면 인구 밀도 값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만약에 300 이상이면
densely populated area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이 건물 또 만약에 300명 미만이면 sparsely populated area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문제는 if 블럭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요 1번과 2번은 조건 자체가 다르죠? 예, 첫 번째는 100 이상 500 미만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 if는 300 이상이냐 300 미만이냐를 따져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요 2번 문제를 풀면 if라는 코드 안에 if가 2개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먼저 종이에다가 펜으로 써서 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겠군 이라고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숙제 문제 번역해내시면 되겠습니다.